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뵙게 되니까 진심으로 좋습니다. 반갑고요. 아이들 방학해서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챙겨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댓글 많이 봐요. 선생님, 제가 때마다 댓글은 못 남기지만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뵐 때마다 네, 어디선가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귀한 시간에 책에 관한 대화를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리고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다양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기억했는지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확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기대하는 대답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막 속 터져 하시고 대답 기다리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책을 딱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우리 생각에는 책을 딱 덮고 나면 엄마,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 책에서 이걸 느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어떤 그런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그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다 읽었네? 이해했어? 내용 이해돼? 무슨 내용이야? 요약해서 한번 말해봐. 줄거리가 뭐야? 어떤 책이야? 하면서 아이에게 이 책의 어떤 것들을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또 느낌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기를 바라죠. 혹은 글로 표현, 독후감 한 편을 뚝딱 써내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책인데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보다는 약간 어려운 수준의 책 한 권을 지금 막 되게 힘들게 읽었다고 생각할게요. 딱 읽었어요. 딱 덮고는 이거 뭔 소리야. 재미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 그래도 내가 다 읽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 이 정도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시어머니 등장합니다. 시어머니가 딱 나타나셔서 다 읽었냐, 애미야? 내용 줄거리 좀 설명해봐라. 아니면 너 이거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또 느낀 걸 바탕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이야기해봐라, 애미야! 라고 했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심코 반드시 부모로서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 책을 읽고 난 경험,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책이라는 것과 함께 보낸 시간, 또 이 책을 읽는 그 시간 동안 100% 이해가 됐든 절반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든 내용이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 동안 쌓인 사고력, 발전하는 사고력, 생각하는 시간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이나 글로 유려하게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굳이 불안해하시거나 그걸 기대하실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아이 안에 쌓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느낌을 간추리는 그런 질문들은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아이가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든 아주 거기서 몇 쪽만 읽고 오늘 독서 시간을 대략 때웠든 간에 어쨌든 책을 다 읽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다 읽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다 읽었는 줄도 모르게 어느새 책 덮고 막 게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읽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아이의 독서가 오늘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두 가지의 그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먼저 와서 책이 오늘 독서를 다 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한테 인정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인정. 오늘도 책을 읽기로 약속했었는데 책을 읽었구나. 하려고 했던 대로 했구나. 계획대로 실천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그 책을 읽은 사실 자체, 그 경험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책 읽었네. 읽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지켰네. 오늘도 엄마랑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네.
놀고 싶었을 텐데, 졸렸을 텐데,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엄마랑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잘했어. 자,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이랑 대화를 더 할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때 물어봐야 될 거는 이 책의 결론이나 이 책의 줄거리가 아니고요. 근데 그 책 재밌어? 라고 뭔가 약간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엄마는 이 책이 재미없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그 뉘앙스 있잖아요. 재밌었어? 어때? 어떤지 얘기해봐.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넌 재미없어? 왜 너는 재미없어? 이게 아니고요. 근데 그 책 재밌어? 하면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 재밌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재밌어? 나 어제 잠깐 보려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 보여서 엄마는 안 읽었거든? 혹은 어제 엄마가 잠깐 봤는데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던데 어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아이랑 대화는 다 밀당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요. 나도 재밌다고 느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 라고 하면요. 그래? 약간 이런 마음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 들고요. 나는 재밌게 느꼈는데 저 사람이 재밌어? 글쎄? 뭐 이렇게 하면요. 아니야 진짜 재밌어. 봐봐. 이렇게 또 약간 앞으로 한 걸음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책이 아무리 뭐 베스트셀러고 아이들 사이에서 재밌다 대박이다 소문난 책이라 하더라도 이 책이 재미있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 책이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었어? 막 이렇게 대놓고 막 들이대면서 묻지 마시고요. 재밌어? 아 진짜? 재밌다고 해요. 그러면 아 진짜? 난 재미없어 보였거든 하면서 약간 그런 반전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밌었어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사실 그 별로 재미없어 보여서 엄마 안 읽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네가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볼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그 말한 것 덕분에 엄마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엄마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이거 내 덕분에 읽게 되는 책이야. 엄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가 재미없어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뭐 책이 재미없지. 재밌겠어요 설마. 예, 유튜브도 아닌데. 재미없어. 재미없어. 오늘 재미 하나도 없었어. 지루했어. 뭐 어려워. 관심 없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애들이 더 많고요. 그런 책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야, 다 재밌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재미없대? 혹은 야, 그거 진짜 재밌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재밌을 수도 있어. 하면서 재미없다는 것 자체, 재미없다라는 말을 한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엄마들이 계세요. 재미없는 건 자기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영화 봤는데 진짜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자유가 없다면, 그걸 잘 표현할 수 없다면 그 문제 있는 거죠. 봤는데 아무리 100사람이 재밌다고 해도 우리 아이한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재미없었어? 아, 그래. 아니, 내가 봐도 별로 재미없어 보이더라. 라고 공감을 해주거나 혹은 아 그래 나는 또 재밌어 보여서 한번 보려고 그랬지 근데 뭐 네 말 들으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 표지를 보면 재밌어 보이던데 막상 안에를 보면 별론 거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지? 하면서 약간 혼잣말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아이가 재미가 없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없다고 느꼈는지 재미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있다고 느꼈는지를 좀 살살살 끌어낼 수 있는 혼잣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를 앉혀놓고 정색을 하고 막 이제 깊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애들도 되게 좀 남사스럽고요. 낯설고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런 대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되게 부담을 가지고 전에 없던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책이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책은 그냥 밥 먹듯이 편안한 일상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밥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애랑 딱 앉아가지고 너 오늘 반찬 중에서 가장 맛이 있었던 반찬 2가지만 골라봐. 그게 어떤 면에서 맛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나가듯이 오늘 두부조림 맛있지 않았어? 야, 오늘 두부조림 잘했지. 나 오늘 맛있었어. 이렇게 말하듯이 책에 대한 대화도 이렇게 가벼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가볍게 툭툭 던지잖아요. 애들 대답 안 해요. 어차피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도 계속 던져요? 던져요.
던지는 이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한 걸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왜 재미없었지? 재미없어 보였는데 왜 재미있었지?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툭툭 던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서로의 목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미치시겠죠, 지금? 미칠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잘만 던져주면 이보다 좋은 교육의 장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입력하고 아이가 받아들여야만 하고 외워야만 하고 하기로 한 걸 다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지만 않으시면요. 지금 이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거실은 이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고 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어른인 엄마와 아빠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얻고 자극을 받고 대답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로 생각을 해서 바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하던가 논술 쓰기를 한다던가 학원에서 또 여러 가지 논술, 토론 이런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텐데요. 그런 것들에서 아이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왜냐?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서 슥 바람을 일으키듯이 말을 툭툭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요. 책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일부러 설거지를 시작을 해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이는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네, 설거지거리는 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랑 책에 대한 대화를 해요.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단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가까이 와요. 싱크대 근처로 오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소파에 계속 붙박이로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재밌었어? 재밌어 보이던데 아니야. 근데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나 안 볼래. 하면서 그냥 책에 대한 대화를 가볍게 일상적으로 반찬 얘기하듯 아니면 청소 얘기하듯 그렇게 가면서 하잖아요. 저도 이걸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들 순순히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대답할 거리가 없거나 엄마가 뭔가를 취조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동물적으로 알죠, 이제 애들은. 딱 알면 바로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툭툭 던질 때일수록 오히려 아이들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져서 가까이 약간 1m 더 접근해서 싱크대까지 결국 오게 하고 혹은 제가 말을 하다가 좀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반응이 괜찮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략 설거지가 끝난 척을 하면서 이제 거실 주변 정리를 하는 척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면 대놓고 막 앉아서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화를 했다라고 느껴지고 제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대화였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세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거나 줄거리를 요약하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고 나서 대화를 요청하는 듯한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보이면 재미있었어? 근데 이게 재밌었어? 왜 재밌었어? 이거 아니고요. 재밌었어? 그거? 재밌어? 그 책 재밌어? 하면서 좀 의외라는 듯이 그렇게 좀 눈을 반짝여 주시고요. 그 이후에 대화가 깊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대화들을 위해서는 제가 독서 질문, 마법의 독서 질문 카드라는 거를 제작을 했어요. 이거는 판매되는 거는 아니고 제 책 초등 매일 독서의 힘 책에 사은품으로 이렇게 증정이 되는 건데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때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들, 저희 남편까지 해서 저희 4식구가 다 모여서 실제 우리가 나누었던 책에 관한 대화들에 관한 질문들, 여러 이야기들, 대화 소재들을 카드로 하나씩 만들어서 집에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게임 형식으로 책에 대한 대화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대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